손흥민은 단지 수비수를 늘린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공격수가 아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다름 아닌 토트넘 내부의 적군이다. 지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토트넘이 천적이나 다름없는 첼시를 만난 건 재앙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마저 패한다면 토트넘의 우승 경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었고 때문인데요.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소한 패배만이라도 면하자는 생각에 평소보다 철두철미한 경기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핵심 선수는 충격적이게도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인터뷰부터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투성이었는데 그는 경기 전 손흥민의 능력을 100% 이끌어내는 것만이 첼시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기회라 말하면서도 실제 이선에서의 패스가 집중된 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솔랑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전략은 전반 휘슬 소리가 들리자마자 정확히 들어맞는 듯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첼시는 손흥민에게 전담 수비를 3명이나 붙여가며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거의 폭행에 가까운 방법으로 압박에 나섰는데요. 덕분에 오른쪽 방향으로 치고 달려오는 존슨과 중앙의 솔랑케가 비교적 자유롭게 공격 진영으로 파고들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은 전반 5분 만에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분명 손흥민은 이날 왼쪽 윙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을 막아야 할 쿠쿠레야가 손흥민을 의식하다 보니 후방 위험 지역에서 벌렁 자빠지고 만 것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존슨은 공을 탈취해 맹렬히 돌진에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세도 중이던 솔랑케는 존슨의 크로스를 논스톱 슛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한 충격 때문인지 이후로도 첼시의 병맛 같은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손흥민 쪽으로 공이 가지 못하게 억지로 틀어막다 보니 또다시 오른쪽 부근에 구멍이 뚫렸고 이번엔 이선에 있던 클루스프스키 발끝에 걸리며 두 번째 실점이 나온 것인데요. 전반에만 벌써 2실점을 해버리며 모든 계획이 틀어진 첼시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당장 손흥민만 신경 쓰다간 언제 또 제3의 선수에게 당할지 모르는 상황. 결국 수비진을 앞당기고 강력한 압박을 통해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술을 택하는데 이런 전술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정신없이 볼 경합을 벌리던 중 토트넘의 수비들이 번번이 공격수를 놓치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돌파각을 보고 있던 산초에게 결국 만회골을 허용한 것인데요. 아직 여유로운 토트넘과 달리 첼시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첼시의 순위는 3위로 한두 번만 더 패배한다면 순식간에 챔스 진출권 밖으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경기 초반 실책에 대처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손흥민을 잠시 풀어줘야 하는 모험을 강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첼시가 놓친 게 있었다면 손흥민은 상대가 수비 라인을 바짝 올렸을 때 유독 강했다는 것과 수비들의 전방 압박을 즐기는 독특한 스타일의 공격수였다는 것. 첼시의 만회골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후 몸이 달아오른 손흥민은 소름 끼칠 만한 엄청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전반 17분 왼쪽 측면에서 수비 4명을 한 번에 속이는 라인 브레이킹을 선보인 손흥민은 워낙 빠른 가속도 덕분에 토트넘 동료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고 순간적으로 사각지대를 노리는 슈팅을 날렸으나 아쉽게도 이 슛은 간발의 차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큰 한 방을 얻어맞은 첼시는 계산에 둬던 모든 전략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실제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담하여 사실상 파이브백을 형성했던 첼시의 수비진은 항상 반박자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때문에 조금씩 무너져갔고 설사 그의 진로를 막아서도 중앙과 반대쪽 측면 어디로든 자유롭게 패스와 크로스를 날리는 패스 능력에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손흥민은 분명 왼쪽 측면에서만 뛰고 있었음에도 그 존재감이 마치 경기장 전체에 미치는 것 같은 착각을 줬다는 것인데요. 이는 첼시의 수비수들이 압박을 가하기 전에 그들의 수비 범위를 미리 예측하는 위치 선정 덕분으로 이를 빠르게 알아챈 첼시 감독은 재빨리 압박 수비를 해제하며 지역 수비로 전환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손흥민의 자유도를 풀어주는 모험을 한 것이지만 이러한 전략은 첼시의 공격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시작된 후반전 전반대의 참사를 잊으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싶던 첼시는 체력이 빠진 양측면 풀백들의 실책을 교묘히 노렸고 몇 번의 빅찬스를 창조해내며
토트넘의 약점인 수비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데요. 그리고 결국 비수마 실책을 유도하여 페널티킥을 얻는 데 성공. 첼시가 전략을 일찍 눈치챈 것도 있지만 토트넘이 갑자기 무너진 진짜 이유는 한 명의 범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마침내 그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마무리를 해줘야 할 솔랑케의 끔찍했던 피니시 능력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종일관 무거운 움직임으로 패스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뒤를 바치는 이선 미드필더까지 덩달아 부진하며 전체적인 공격 속도를 더디게 했는데요. 충격적인 건 솔랑케가 좋은 위치를 미리 선점한 손흥민을 발견하고도 절대 패스하지 않는 장면을 3번이나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플에서 최정 상급 결정력을 보유한 손흥민을 무시했다는 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벌인 철저히 의도된 행동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와줄 동료 선수는 커녕 내부에 적들을 달고 있었음에도 로빙 스루 패스 딱 한 번이 날아오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치고 들어가던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기겁한 첼시 수비수들이 뒤따라갔지만 그들의 속도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아깝게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지만 동점골을 만든 지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위기에 첼시 선수들은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이후 첼시 감독은 이대로면 분명 한 번쯤은 손흥민에게 얻어맞을 것이라 판단. 수비 라인을 소폭 내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전략을 선택하는 악수를 두며 순간적으로 토트넘은 경기 분위기를 되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랑케에게 슈팅이 집중되다 보니 첼시 수비수는 자연스레 그를 집중마크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손흥민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란 수비들이 후방에 박혀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인버티드 윙어다운 움직임을 통해 항상 불가능한 궤적의 가마차기로 마무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반 24분 손흥민은 측면에서 컷백 패스를 하려는 척하다가 갑자기 중앙으로 90도 방향을 바꿔 기습적인 슛을 시도하는 등 기회를 창조해냈지만 중위권 클럽에 지나지 않던 토트넘은 딱 거기까지였고 선수단의 승리 DNA 부재로 허술한 수비로 엔초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패배 스코어가 나와 버린 것인데요.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당한 반대 벤을 포함하여 3명을 교체했지만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시간마저도 첼시의 강한 전방 압박과 적극적인 공세에 밀리며 역습을 힘겹게 막아내는 상황만을 반복하는 등 탈손흥민 전략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대참사를 만들어내는데요. 첼시가 벼락같은 역습으로 치고 나가자 혼자 방어하던 파페 사르가 페널티 박스 내에서 어이없는 페널티킥을 내준 것으로 결국 점수가 2점 차로 벌어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이날 토트넘 선수들의 가장 큰 단점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세밀한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지만 가장 심각했던 건 슈팅이었다. 토트넘은 이날 손흥민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 손흥민이 관여하지 않았던 유효 슈팅은 단 1개만을 기록했으며 솔랑케는 혼자서 결정적인 기회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토트넘 공격수들 중 그 누구도 손흥민을 대체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과 마주해야 했던 것으로 이후 토트넘은 위협적인 장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자멸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는 손흥민 한 명뿐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던 시점 첼시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아무나 받아라식으로 날아온 컷백을 귀신같은 논스톱 슛으로 한 골을 만회한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선수들 사이에 있는 공간이 1m도 되지 않았으며 시야를 완벽히 가리는 와중에도 딱 한 번의 터치로 골을 성공시킨 건 두고두고 회자될 킬러 본능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솔랑케의 의도적인 손흥민 죽이기 순간에도 그의 활약을 막는 건 불가능했다. 굳이 솔랑케뿐만 아니라 교체로 출전한 메디슨은 번뜩이는 전진 패스는 커녕 탈압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손흥민을 제외하고 누구도 경기 결과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브레넌 존슨 또한 손흥민 없이는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들이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자격이 있는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에 따르면 경기가 끝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단적으로 분노했다. 그는 후반 30분 동안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뛰고 싶어하는 팀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첼시의 승리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반격을 허용했고 너무 많은 결투에서 패했다고 개탄하면서 특히 몇몇 공격수들은 엉성하고 정적이었다. 왜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훈련에서 보여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등 은연중에 솔랑케를 저격하기도 했죠. 사실상 토트넘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손흥민을 멀리하면 할수록 역대급 참사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토트넘. 최근 손흥민에 대한 오퍼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그를 잃게 된다면 토트넘에게 남은 미래는 프리미어리그 강등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